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뉴질랜드의 정부에서 공인된 사회복지사인데 저희하고 약간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회복지사가 있고요, 공인된 사회복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 정부가 직접 공인한 사회복지사고요. 그 뉴질랜드의 가장 큰 대학이 오클랜드 대학인데, 오클랜드 대학이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레벨이 높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셨고요. 지금은 그 오클랜드 안에 있는 그 구드드 파크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임상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희숙 선생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저는 이게 지금 블루 레드 팀하고 공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규모가 큰지 몰랐으니까 한 클래스메이트 정도, 그 클래스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과연 제가 이제 말씀해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마음속에 많은 도움을 주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일단은 이제 그 강연 시작 전에 저를 초청해 주신 백석예술대학 사회복지부 팀과 또 김재선 교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가운데서 하셨습니다. 그거 넘기시면 돼요. 아까 어떤 학생들이 이걸 쓰라고 했는데 계속 저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맨 마지막 세션에서 잠깐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떠나오기 전에 뉴질랜드 멘탈 헬스에 근무하는 소셜 워커들만 모여서 프로페셔널 멘탈 헬스 소셜 워커의 그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얘기했던 것이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기대하느냐 이 얘기가 잠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들고 이제 저희가 의논을 한 적이 그룹 토킹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룹 토킹이라던가 어떤 나라면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여러분의 과제로 남길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정답이라는 게 없고 그 다음에 틀린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소셜워커라서 이런 사건에 관련이 되면 나는 어떤 식으로 환자를 도울 것이며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소셜워크를 사회복지를 희망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일을 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성향과 또 여러분의 성격이라는 걸로 이제 관련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과 어떤 오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은 저희 이제 뉴질랜드에서 주로 이제 소셜 워커들이 불러대는 관련되는 일들이 의사가 이렇게 환자를 진단하고 환자가 건강이 계속 좋지 않아요. 계속 나쁘고 개선도 되지 않으면 의사가 판단을 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이 이 사람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무슨 요소가 있나 보다. 그리고 소셜워커한테 연락이 와요. 그 소셜워커 여기서 사회복지사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일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또 하나의 사례는 간호사가 아기를 봤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병원에 왔는데 또 넘어져서 병원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치료를 하다 보니까는 넘어져서 생긴 것 같지 않는 어떤 멍이라던가 그런 상처들이 있으면 일단은 의심을 하고 사회복지사한테 또 연락이 와요. 그럼 사회복지사는 그때부터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에 따라서 그건 그 사회복지사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왜 이렇게 하나하나씩 진짜 주어진 조건 속에서 그냥 반응을 하는지 리액티브하게 소셜워크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나서서 프로액티브하게 좀 더 전진적으로 사회복지를 하는지
그건 소셜 워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그 성향에 따른 거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그 뉴질랜드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복지라는 것은 프로액티브한 사회복지사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만 리액티브 소셜 워커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만 프로액티브 소셜 워커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기준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최선을 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주도를 하는 사회복지의 일이다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너가 틀렸어, 너가 잘못됐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변화되는 시스템에 우리가 관련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확장,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범위를 확장시켜서 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뉴질랜드 사회에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뉴질랜드 사회의 사회복지는 상당히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보다 많이 발달됐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나라 자체가 이민자의 나라예요. 마오리, 그러니까 원주민이 마오리라고 하지만 원주민 자체가 13세기경에 그러니까 퍼시픽 아일랜드에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고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대에 유러피안들이 영국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원래 이민 자체, 그러니까 이민자들에 의해서 형성된 국가이기 때문에 소셜 워킹,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굉장히 발달됐어요. 다른 나라보다. 왜냐하면 이제 이민자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 커뮤니티가 한국 사람이 새로 이민을 오면은 우리가 도와요. 그 사람들을 세틀하기까지 우리가 돕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완전 정착할 때까지 한인 커뮤니티에서 돕는 그 시스템이 이미 옛날부터 발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뉴질랜드만큼 소셜워크가 발달된 나라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정부 주도적인 이제 그 사회복지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뉴질랜드가 공식 정부가 1840년도에 형성이 됐거든요. 이제 마오리 원주민과 영국의 이민자들, 영국 황실과 그 조약을 통해서 트리티 오브 와이탕이라고 와이탕이 조약을 통해서 정부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부 주도하에 소셜워크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됐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프면 병원비를 안 내요. 그냥 병원비가 무상이고 모든 병원 치료라던가 뭐 리앱 치료라던가 의료에 관련된 거는 모두가 무상이고 또 하나 이제 그 스타디 링크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할 게 이건데 제가 만약에 대학생을 간다던가 그러니까 대학을 간다던가 그러면 학교에서 스타디 링크랑 연결해갖고 등록금을 무상으로 빌려줘요. 그러니까 무이자로 빌려주고 또 하나 학생 수당을 줘요. 졸업할 때까지 일주일에 얼마씩. 만약에 내가 학생 여기서 어디서 하숙을 한다 그러면 그 하숙비까지 이제 추가해서 줘요. 그러니까 방학 되면 방학대로 또 주고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갚아야죠. 그래서 ACC라는 게 또 있고 뭐냐면 ACC는 뭐냐면 교통사고가 났거나 뭐 넘어졌거나 요만큼만 다쳐도 국가에서 치료를 다 해줘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제가 있을 때 만약에 요만한 접촉사고 같은 게 있으면 보상금 더 받으려고 보험료 더 받으려고 막 싸우잖아요. 여긴 일치 없어요. 그냥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각자 보험회사에서 연결하고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ACC에다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럼 ACC에서 뭐 무슨 테라피 뭐라 그러지? 침술 그다음에 뭐 피지오세라피 이런 걸 다 완쾌될 때까지 해주고 또 산재보험도 그 각 회사마다 필요가 없는 게 ACC에서 다 해결을 해줘요. 해결해주고 이제 워크앤인컴이라고 해서 실직자들이나 아니면 환자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미혼모라던가 그 다음에 그 이제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 미망인들에 대한 수당을 줘요. 그러니까 주기 때문에 이게 정부 주도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프로액티브하게 사회복지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이 또 뭐가 있냐면,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민정책이나 민족과 이제 자기네 민족끼리의 이민을 통해서 그 정착 과정을 돕는 과정 속에서 지역사회나 공동체 주도적인 사회복지가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피어 서포트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돕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만약에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됐다. 그러면 그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현실에 있는 사람을 도우러 다녀요. 그래서 그 피어 서포트 그룹이 굉장히 활성화된 나라가 뉴질랜드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정부와 지역 사회 간의 파트너십으로 많은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데, 이 개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모든 인간은 똑같은 존엄성을 가지고 똑같은 인간의 권리를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게이, 이제 우리 신앙적인 거하고는 맞지 않지만 게이 커플이라든지 뭐 레즈비언이라던가 아니면 정신병자라든가 이 사람들도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사회로부터 어떤 그 따돌림을 받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장애를 가지고 똑같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 사람들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 게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고아원이라는 게 없어요. 고아원이라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위탁 가정 속에서 성장할 때까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뜻이 있는 분들은 내가 만약에 내가 이 나라에 어떤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신청을 해요, 정부에다가. 내가 어린아이들 어떤 뭐 그 차일드 어뷰즈라던가 이런 거에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내가 보호하고 싶다. 그래서 한 명 정도 하면 이제 국가에서 돈을 주는데, 내가 만약에 3명을 볼 것 같으면 반드시 제가 직원을 써야 돼요. 직원을 써서 풀타임으로 직원을 쓰면은 이제 국가에서 그 직원 비용까지 다 주고 하나의 직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직업이 되고, 그 다음에 NGO 이제 레지덴셜 케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근무하는 데가 그쪽인데, 국가 정부 산하 속에 다 있고 국가에서 다 그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주면 내가 아무리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내가 아무리 무슨 장애를 가지고 사회에 활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본인의 커뮤니티에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발달된 나라고, 왜 이런 게 뉴질랜드가 이런 그 사회 정부 주도 사회의 어떤 지역 사회의 파트너십에 그 사회복지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발달됐느냐 하는 거는 와이탄이라는 조약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와이탄이 조약이라는 것은 이제 마오리가 처음에 자기네가 살고 있는데 유러피안들이 자꾸 오면서 그러니까 약탈을 해갔단 말이에요. 약탈을 해갖고 자기네 스스로가 자기네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이 없었고, 마오리 추장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민자들이 막 뭐 투자용이다 해가지고 뭐 담배 하나 요만큼 주고 땅을 뭐 10에이커를 사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마오리들이 약간 무지하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마오리 추장들이 영국 황실에 우리나라를 보호해다오. 그래갖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허락을 했고, 그리고 공식 어떤 그 평등한 관계 속에서 이 마오리 와이탄이 조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 와이탄이 조약의 어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서 보면은 와이탄이 조약에서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이게 아티클 1, 2, 3인데, 보면은 이제 아티클 2 보면은 마오리의 재산 및 가치관을 다 보호한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뉴질랜드에 있는 영국인 이민자와 마오리인들에 대한 공등한 평등한 권리와 책임,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둬가지고, 이 와이탄이 조약은 뉴질랜드 전 사회 그 어떤 정치, 경제, 특히 사회복지 사회는 윤리 규범이에요. 윤리 규범이기 때문에 공평성, 그 다음에 그 권리 보호, 그 다음 개인적인 가치 존중, 잠깐. 그런데 요 3가지 이제 프린서플이 뭐냐면은 파트너십인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참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쪽 환자고, 이제 제가 환자를 보면은 제가 아무리 소위 사회복지사고 사회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지만 이 환자와 나는 똑같이 그
케어의 서비스 배달의 파트너십이에요. 파트너십이에서 그 사람이 노하면 내가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노해도 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파트너십이고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 환자가 어떤 문화와 어떤 가치관과 어떤 것을 들고 와도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그 어떤 믿음을 다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인디안 사람이 오면 그 인디안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이 속에서 프로텍션 속에서 어떤 제도가 발생이 했냐면은 모든 국민은 자기네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와 가치가 있다 싶어가지고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통역사를 무료로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정부 뭐 워크앤인컴이라던가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그 세무소 이런 데 전화해서 딱 전화만 해서 코리안 아무 한국말을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도 그래서 코리안 스타프 이러면 코리안이랑 연결을 해줘요. 이 시스템이 왜냐면 이 프로텍션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시스템이 그 다음에 파티시페이션이라고 이 속에서 우리가 프로액티브 소셜 웍이 굉장히 발달한 게 뭐냐면 그냥 주는 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는 걸 받는 거면 그때만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번 달에 이번 주에 내가 먹을 게 없어. 그럼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를 막 이렇게 모아서 갖다 주면 그 먹고 끝나면 다음 주에 더 이상 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 속에서 그러니까 파생돼서 나온 우리 소셜워크 사회복지의 개념이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뭔지, 그 다음에 스트렝스, 스트렝스가 뭔지, 스트렝스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리고 아주 작은 거라도 스트렝스가 얘네가 만약에 중학교 때 그래도 중학교 때 뭐 축구 클럽에 한번 가입을 했었네? 그럼 그건 하나의 스트렝스예요. 그럼 그 사람은 왜냐하면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얘네가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공작에 관심이 있었네? 그러면 공작도 하나의 큰 스트렝스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관련된 직업을 훈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파티시페이션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그 속에서 튀어나온 게 이제 스트렝스 그 다음에 임파워먼트 그래서 계속 포커스를 두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는 걸 끌어내는 거에서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뉴질랜드의 이제 소셜워크이고 이거 와이탕이로부터 나온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글로벌 시대 때문에 이제 뭐 멀티컬처럴 뭐 다문화 이잖아요. 뉴질랜드도 역시 다문화 국가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다문화가 아니고 이중문화예요. 이중문화 왜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오리 플러스 이민자예요. 그래서 이민자 속에서 다문화가 형성이 됐지만 마오리 입장에서는 이민자 그 영국인데 마오리, 코리안데 마오리, 인디안데 마오리 그래갖고 철두철미하게 바이컬처럴리즘이 형성돼 있고 이거는 우리 그 뉴질랜드 그 자치기구인 소셜워크 보드 이 기관에서도 그걸 하나의 윤리로 바이컬처럴 소사이어티라고 뉴질랜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성된 게 바이컬처럴 파트너십이고 마오리 대 브리티시와 마오리 대 멀티컬처럴리즘. 그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사회복지사 코스 이게 이제 관심이 있으실 텐데 뉴질랜드가 이제 과거에는 경력으로 소셜 워커가 됐었어요. 이제 현장에서 그 근무하는 걸로 소셜 워커가 됐는데 지금 이제 계속 프로페셔널리즘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3년짜리 코스에서 4년짜리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일반대 이제 메시라던가 뭐 메시 유니버시티라던가 아니면 오클랜드 유니버시티 같은 데서 일반대에서 4년짜리 코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기술대라고 해서 유니텍이나 이제 MIT라는 데가 있어요. 이쪽에서는 3년 코스로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는 뭐 만약에 외국에서 이제 그 외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소셜 워커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대학원 2년 코스를 하면, 그러니까 중간에 대학 코스를 하지 않고 대학원 2년 코스를 하면은 그 사회복지사에 첫 발을 디디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장으로 가요. 현장으로 가서 2000시간을 근무를 하고 나면은 그때 그 레지스터레이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주는 국가기관이거든요. 거기에 그 자격이 돼요. 그럼 자격이 되면 뭐 이렇게
한국처럼, 아니 한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시험제도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근무하면서 한 케이스를 딱 잡아요. 한 케이스, 그래서 케이스 스타디. 그래서 내가 이 환자를 만나서 소셜 워커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거를 이제 밝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0가지 컴피턴시라고 해가지고 내가 마오리들하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트리티 오브, 아까 와이탕이 얘기했죠. 이제 3가지 프린서플은 어떻게 유지를 하고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이거를 쭉 해서 보면은 거기서 오케이 그러면 그때서 라이센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프로페셔널리즘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최근에 뉴질랜드에 이 2가지 기관이 있거든요. 하나는 ANZASW는 자치기구예요. 소셜 워커들만의 모임 기구로서 아오테아로와 뉴질랜드 어소시에이션 오브 소셜 워커인데, 아오테아로는 이제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오리 워드로 뜻은 이제 흰 구름이 이렇게 길게 늘어진 그런 뜻인데, 뉴질랜드 혹시 오시면 얼마나 구름이 넓게 펼쳐져 있는지, 그래서 아오테아로아라는 뜻이 저거구나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소셜워크 레지스트레이션 보드는 국가에서 하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저는 자치 기구예요. 이제 나의 스토리. 나의 스토리가 아마 그 김재성 교수님의 가장 흥미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클리니컬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고, 어디서 근무하냐면 하이앤 컴플렉스 니드 서비스에서 일을 해요. 근데 하이앤 컴플렉스 니드 서비스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정신병은 정신병인데 정신병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격장애까지 있어가지고, 성격장애, 그다음에 드러그 어딕션, 알코올 어딕션에서 너무나 복잡해요. 한 가지 갖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환자들. 그리고 이제 그런 환자들을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환자들은 나이가 이제 29에서 35, 6 그 청년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운이 딸려요. 이 친구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기운이 딸리는데, 그 친구들을 상대로 일을 하는데, 우리들의 못 끄는 그 포커스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 정신병을 낫게 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정신병을 낫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포커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지만 약을 먹거든요. 약을 안 먹으면은 다시 이제 재발하고 사회에 안녕을 해치고 막 진짜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막 칼을 들이대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정신적으로 아프다. 응? 다른 캔서라든가 이런 것처럼 아프니까 그걸 인정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거를 교육을 시키고 혼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상태에서, 저의 역할은, 우리가 일하는 것은 멀티 디스플리너리 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멤버가 누구냐면 정신병자, 심리학자, 그 다음에 소셜워커, 사회복지사, 그 다음 오큐페이셔널 세라피스트, 그 다음에 널스, 이 사람이 한 팀이 돼요. 한 팀이 돼서 아주 전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메디컬 팀은 메디컬에 관련된 것만 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소셜워크,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심리적, 사회적, 가정적, 어떤 파이낸셜,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를 체크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하루빨리 독립돼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조 체계 속에서 이 환자들한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쪽으로 하는 게 제 일에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 저는 이제 제 스토리인데,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2001년도에 뉴질랜드를 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갔어요. 그야말로 이제 기러기 가족으로. 큰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막 올라가자마자고, 작은 애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됐을 때 갔는데, 아이들의 유학 때문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44살까지 가정주부로 있다가 45살 정도에 거기서 이제 오래 있으면서 시간 낭비하고, 아이들도 다 성장하고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한국 교민들한테 여기서 취직이 제일 잘 되는 과가 무슨 과냐라고 물어봤더니 사회복지학과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근데 영어가 정말 안 되잖아요. 제 영어 안 되는 거는
여기 언니도 같이 왔지만 우리 언니가 알거든요. 근데 영어를 너무 안 되는 상태에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면 되겠지. 하면 되겠지. 그러나 그러면 사회복지학과의 교과서를 가지고 내가 그냥 영어 텍스트북으로 삼고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첫 강의실에 지금도 기억나게 첫 강의실을 이제 들어가 2시간짜리 강의였는데 2시간짜리 강의 딱 됐는데 노트랑 다 3권 샀잖아요. 3권 샀는데 딱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2시간 동안 3마디 알아들었어요. 첫 번째는 Welcome to my lecture. 그거 하나 딱 썼어요. 그리고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이제 I'm gonna talk about 그러면서 자기가 뭘 얘기를 하겠다 그것만 알아듣고 또 뒤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see you next week. 그 3마디만 알아들었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될래나. 그래서 그때 막 장비를 샀어요. 이제 영어 레코드, 보이스 레코드에서 매일 이제 교수 앞에 이제 서가지고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레코드를 하겠다 했더니 교수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영어는 집에 와서 다시 한다 손치더라. 또 괴로운 게 뭐였냐면은 컴퓨터. 여기 이제 계신 제 또래 부모님들 알지만 컴퓨터 세대가 아니잖아요. 컴퓨터 제가 이민 갈 때 이메일도 우리 큰딸이 해준 거였거든요. 그 타이핑을 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교수한테 이게 자필로 하면 안 되나? 이래가지고 그 교수한테 얘기를 하려고 미리 그거를 써요. 그 자필로 에세이를 내면 안 되냐? 왜냐면 내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미리 써요. 그래서 연습을 한 다음에 교수한테 가서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교수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왜 집에 컴퓨터가 없어? 이 얘기를 이제 물어보는데 그거는 알아들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타이핑이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영어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 더 이상의 대답을 안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문화가 틀리고 사고방식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셜 워크라는 게 그룹 채팅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룹 디스커션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면 거기서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쫙 그룹을 져서 너네들 생각을 얘기해라. 너네들 생각을 얘기해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고방식 자체도 틀리고 일단 영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좀 해보려고 하면 발음이 틀리니까 발음이 잘못되니까 계속 파든이라는 얘기만 나오면 파든 소리 한 번 들으면요 여기서 모든 좌절감이 딱 빠져요. 막 얼굴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파든니 이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당황하는데 나중에 아씨 왜 못 알아듣고 난리야 이제 그러고 이제 말아요. 말한 상태에서 한 대학교 2학년 때쯤에 중국 애가 날 불러요. 이제 테니스 저희 장이 있었는데 운동하려고 했더니 걔가 딱 하는 얘기가 오클랜드 유니버시티가 상당히 수준 있는 학교인데 그때는 이제 조금 1년 동안 공부하니까 리스닝은 좀 늘어났어요. 역시 이제 영어는 안 되지만 상당히 수준 있는 학교인데 어떻게 너를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너를 어떻게 굉장히 무례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대학 공부는 리스닝만 갖고 하는 게 아니다. 리스닝만 갖고 이해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이팅, 에세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한국 다닐 때 국어국문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라이팅을 어떻게 하는지는 안다. 근데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그 어린애한테 대학에서 왜 너를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다고 레퓨테이션 떨어진다는 거예요 학교가. 그래서 내가 그건 맞는 말이죠. 인정을 하죠. 나 때문에. 그래서 근데 아마 학교 측에서는 내가 졸업을 하면 코리안 커뮤니티로 갈 거라고 믿고 그러니까는 영어를 못해도 받아들인 거예요. 어차피 저 사람은 졸업을 하면 한국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지 자기네 민족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교수님들이 굉장히 이제 정성을 다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시험 볼 때 어떤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외국인이 이민자들 학생들이 많은 걸 아는 교수님들은 시험 문제를 굉장히 쉽게 내요. 단어를. 근데 그런 거에 어떤 고려성이 없는 교수님들은 시험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요. 그러면 단어를 몰라서 답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고민을 하죠. 이제 고민을 하고 그럴 때 이제 제가 잘하는 게 아주 집중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이 내용을 몰라서 답을 못 쓰겠다.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지혜를 달라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은 지혜가 순간적인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제 답을 추측으로 써요. 써서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한테 가서 이거 너무 언페어하지 않냐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단어를 모르는데 나
딕셔너리 가지고 시험을 보게 해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룰이 떨어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상태에서 아주 죽으라고 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정말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 한 페이지를 읽기 위해서 제가 찾은 단어만 해도 한 70개, 80개? 영어하고는 이제 담을 쌓고 산 사람이니까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오너 디그리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 오너 디그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에버리지 B 플러스 이상이어야지, 전체 과가 에버리지 B 플러스 이상이어야지만 학교에서 초청을 해요. 그래서 하는데 제 주변에서 다 하지 말라요. 힘들다고. 근데 하고 싶은 또 욕망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경상대학교 한 교수님이 이제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안식년을 맞아서 왔는데 저더러 그래요. 조희숙 선생님이 아시안에다가 여자에다가 나이도 젊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남보다 디그리가 하나 더 있어야지 취직을 하지. 똑같은 레벨 속에서 누가 조희숙 선생님을 뽑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너 디그리를 그럼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오너 디그리를 하는데 그 고생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말을 못할 정도로 영어 안 되죠. 그다음 그램만 모르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했어요. 하고 나서 졸업을 했더니 엄청난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이력서만 생각해도 졸업하자마자 이력서를 한 100통 정도는 거짓말이고 한 60통, 70통을 썼나 봐요. 썼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해보지. 왜 안 되는 건데? 그랬더니 경력이 없어서 안 된대요. 그러니까 경력이 없어서 안 되지만 그럼 내가 이제 졸업을 했는데 어떻게 경력을 지금 내가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계속 이제 고민하다가 정말 내 친구들은 다 취직을 해가는데 저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어서 그럼 내가 뭔가 여기 이 나라가 뭐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없다 그러더니 내가 아시안이라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여자라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언어가 어눌해서 안 되고 이런가 보다 해갖고 제가 레벨을 그 경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레벨을 내렸어요. 소셜워커 포지션은 도저히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현실을 내가 파악한 거예요. 내가 상황을. 내가 한국에서나 그냥 한국말을 잘하고 뭐 딱 부러진다 어쩐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그쪽하고 내가 거리가 먼 그야말로 걔네들이 볼 때는 하나의 어눌한 사람 말귀도 못 알아듣고 어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하는 중에 그런 그 성경적인 말씀이 오는 게 가서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리라 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여서 딱 일어나서 가서 두드리라고 그러면은 두드리려면 내가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력서를 거기서 절대적으로 온라인으로 어플라이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어플라이를 안 하고 이력서를 들고 회사를 찾아갔어요. 이 회사로.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여기 이제 그 인사, 그 고용 담당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마침 그 매니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난데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졸업을 했는데 경력이 없다고 안 써준다. 니네 회사도 내가 2번이나 어플라이 했는데 안 써줘서 내가 와봤다. 나한테 기회를 줘야지 내가 경력을 쌓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용기가 가상해서 그런지 어쩐지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 소셜 워커보다 레벨이 낮은 서포트 워커로 1년을 근무한 거야. 근데 내가 1년이 나한테 주어진 최선의 기회다. 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니까 1년 후에 그 키워커의 롤로 이제 승진을 시켜주면서 이제 거기서 본격적인 제가 소셜 워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클리니컬 코디네이터로 작년 이제 1월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 달에 이제 승진이 된 거예요. 승진이 됐는데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보면 그냥 한낱 가정주부였고 아이들만 키우는 아이 엄마고 수많은 실패를 했고 정말 모욕도 당했고 근데 제가 저 자신을 인정을 했어요. 내가 이 사회에서는 그냥 그 아웃사이더다. 내가 메인이 될 수 없다. 그런 걸 인정을 하면서 그런 메인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최선의 노력뿐이었거든요.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다음에 저를 이제 정신적으로 지탱해 준 게 이제 저희가 스피리추얼 케어라고 했는데, 왜냐면 이제 스피리추얼 케어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100%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게 제 스피리추얼 케어의 주인공이 됐었고, 그러면서 계속 스스로 자기 다짐을 한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금의 과정이지 내가 꿈만 포기하지 않고 하면 한다. 그리고 이제 저를 인정 안 할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제가 만약에 내가 누군데, 내가 오클랜드 유니버시티 오너 디그리야. 오너 디그리 되게 쳐주거든요, 여기. 내가 오너 디그리 하면 딱 그것만 뻗팅기고 그쪽으로만 찾는다면, 현실적으로, 그럼 저는 아마 여태까지도 취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경력이 없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눈을 한 단계 빨리 낮췄어요. 그래서 다른 길을 찾은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가지고 이제 현실을 제가 자각을 하면서 제가 실패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는 거야. 넌 이것도 못하잖아. 그렇지, 나 못하지 하고, 그러면 그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이 말투, 아놀드 슈와제네거 누군지 알죠? 그 영화 배우. 그 사람이 지금 캘리포니아 정치인으로, 거버너로 일하잖아요. 그 사람이 저런 말 하는데 저한테 굉장히 큰 그 이정표가 되더라고요, 말에. Don't listen to naysayer. 그러니까 naysayer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너는 안 돼. 그게 되겠니? 그게 어렵지. 말이나 되는 소리 하라.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듣지 않았대요, 자기가. 부모님들이 막 그랬는데 자기는 안 들었대요. 그리고 자기 꿈을 키웠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잭 마라고 중국인 굉장히 뜨는 사람인데, 그 인터넷 그 비즈니스로 굉장히 뜨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강조하는 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실패를 해피하게 받아들이라고. 실패를 언제나 받아들이면서 너가 이제 다음번 거를 위해서 그 꿈을 저버리지 말고 나가라, 이런 얘기가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얘기입니다. 네, 좋은 얘기해서 감사하고요. 질문. 제가 작년에 그 오클랜드 유니버시티에 있으면서 그 조인 선생님을 뵀었는데요. 제가 초청한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뉴질랜드에서 만났던 한인 중에요, 영어를 가장 잘했습니다. 정말요. 발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만났던 한인 중에 가장 용감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에 특별히 초청을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어나서 마이크. 질문을 적어 갖고 온 것 같은데. 훌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복지 전공의 강윤식입니다. 예. 강연 정말 뜻깊은 강연이었습니다. 저 질문은요, 한국 학생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와 외국 학생들의 사회복지 마인드에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이제 솔직히 한국 학생들의 마인드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 처음인데, 근데 뉴질랜드의 사회복지 마인드는 학생들이 어떤 개념이냐면 남을 돕는다는 걸 굉장히 즐겁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그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라던가 또 그 사람들의 환경 속에서 언젠가는 한 번쯤은 사회복지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만큼 페이백을 하겠다, 사회에. 그러니까 공짜를 받지 않고 자기네도 페이백을 하겠다 하면서, 나는 사회복지사니까 이런 권한을 가지고 이런 권리를 가지고 봉사를 하겠다, 그런 마인드는 아니고 나는 다 하겠다. 나는 그냥 다 돕게.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그날도 얘기할 때 사회복지사로서 너희들 무슨 일을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마다 I'm a taxi driver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포트 그 서비스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사의 마인드가, 나는 사회복지사니까,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니까, 딱 봤을 때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서비스를 주는 사람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파워가 다른 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는 위축되어 있고 하나는 이게 조바심 내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트너십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랑 언제나 동등하다. 그래, 이퀄 릴레이션십 속에서
일을 하는 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딱 대학을 갔을 때 1년 5개월 동안 뭘 가르치냐면 계속 학교 측에서 가려면 모든 사람은 문화가 틀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가정의 문화, 그 다음에 지역의 문화, 모든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남의 그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걸 1년 반 동안 계속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런 훈련 때문에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그 뉴질랜드 사회복지사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조희 선생님의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요, 저희 학생들이 갑자기 영어를 못하는데 갑자기 졸업하면 다 외국 나가고 또 도전할까봐 겁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저희 만학도 분들이 좀 있는데 혹시 또 질문 혹시 한 분만 더 하실 분 있나요? 네. 네. 좀 짠 것 같긴 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복지전공 최동훈입니다. 강연 정말 멋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서 사회복지사에서 일하시면서 힘든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이 있나요? 힘든 점은 이제 언어적인 게 가장 힘들죠. 언어적인 제가 왜냐면 아시안 쪽으로 안 갔거든요. 아시안의 그 사회복지 팀으로 안 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메인스트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데 그쪽에서 이런데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힘들고 그리고 이제 문화의 차이를 근데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문화 차이라는 게 사고방식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강연회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는 어떤 무엇인가를 초점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보통 아시안 사람들이 다 그러겠지만 유니버셜하게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현저하게 어떤 문제가 딱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웃사이더로부터 출발해갖고 요 포인트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요 포인트만 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라니까는 어떨 때 이렇게 대화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 대화가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인내심이 작아서 이제 못 기다려줄 때도 있고 그럼 내가 어차피 나도 그쪽으로 결론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과정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사고방식의 과정이 틀리면 그게 또 힘들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어떤 환자가 굉장히 그 인종차별주의예요. 할머니인데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에서 내가 아시안이다 보니까 저랑은 인사도 안 해요. 저랑 인사도 안 내가 그래도 수없이 인사를 하죠. 그래서 뭐 굿모닝으로 계속 인사하다 한 번도 눈도 안 마주치고 쳐다도 안 보는데 오늘 저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팀에 가서 쟤 왜 저래? 그랬더니 오늘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이제 내가 아시안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서 일하다 보면 역시 싫든 좋든 아시안으로서 겪는 그런 고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뇌가 있고. 근데 노인복지사 한다 보니까 제가 뉴질랜드 노인복지사 상당히 비전이 있어요. 네, 뭐 여러분이 궁금한 게 또 있습니까? 예. 네. 네. 일단 조금 한번 저기 두 번째 강의 듣고 우리 해주면 안 될까요? 네. 네, 미안해요. 시간상. 네, 감사합니다.